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음,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으로라도 이번에 진행될 고급 재무관리 연습 유예 1순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회계사 2차 발표가 났죠. 그래서 일단은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또 이제 좀 아쉽게 안 되신 분들은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또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하셔서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제 물론 이제 뭐 합격해가지고 나가신 분들이야 뭐 이제 뭐 회계사가 됐으니까 뭐 이제 또 새로운 중고 집단에 가서 열심히 사시면 되고 행복하게, 이제 또 이제 뭐 물론 이제 안 되신 분들은 좀 여러 가지 좀 그렇죠. 뭐 일단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착잡한 심정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좀 더 강하게 가지시고 또 열심히 하시면은 또 다음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너무 크게 상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위안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뭐 많이 뽑는 시대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뭐, 적게 뽑는 게 아니라, 뭐 800명, 900명이 아니라 1250명 합격자가 나왔으니까, 뭐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문제가 어렵건 쉽든 간에, 일단은 1250명 안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또 1250에서 뭐 1300명 정도 내로 뽑으니까 내년에도.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올해 1250명이 합격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또 거기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또 합격해서 나갔으니까, 열심히 한 친구들이. 그럼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게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이제 내 순위가 좀 위로 올라간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상위 그룹 수준으로 왜 앞에 이제 1250명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밑에 있는 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니까,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서는 또 내가 얼마큼 또 위치적으로 올라가니까 가능성 더 높아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고, 역시 뭐 그 금감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저도 아무래도 유예생들의 합격률이 높더라고요. 동차생이 짧은 기간에 5과목 붙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부분 합격을 쭉 과목별로 이렇게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재무관리가 제일 합격생이 부분 합격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재무관리가 한 1100명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회계는 한 400 몇 명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사는 그보다 더 적고, 물론 뭐 감사는 아무래도 동차생이 좀 하기가 좀 짧은 게 아니라 새로운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어쨌든 재무관리랑 원가가, 어쨌든 동차 합격률이 높더라고요. 재무관리가 한 1100명, 원가가 한 900명, 뭐 그렇게, 뭐 세법이 한 800명 정도,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뭐 회계에 비해서 재무관리가 거의 부분 합격자가 3배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원가랑 재무관리는 변동성이 되게 높은 과목이다 보니까 어느 애는 되게 어렵고 어느 애는 되게 쉽게 나오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가능한 한 동차 때 합격을 하는 게 좋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차 안 되면 뭐 유예 때라도 합격을 해야겠죠. 반면에 이제 회계세 부분 그렇게 난이도의 편차가 심하지 않다 보니까 1년 더 이제 유예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적은 과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일단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관리를 이제 부분을 합격한 친구도 이제 관계가 없는데, 이제 재무관리가 이제 남은, 또, 그 내년에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는 뭐, 또 유타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어,
다시 또 3차생으로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이 고급 재무관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회를 오늘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재무관리가 이제 참 제가 얼마 전에 메일을 받았는데 올해 좀 특이한 건데 작년에도 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감사인가 회계인가 어쨌든 그게 평균 60이 안 됐어요. 58점인가? 그래서 57점인가 58점인가? 그럼 이제 꽈락이 되니까 회계는 이제 뭐 150점 만점이면은 90점 이상이 돼야 되죠. 근데 90점이 안 된 거야. 그러면 과목별 꽈락이 있으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합격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저한테 감사 메일을 보낸 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유예 생활을 하면서 재무관리가 이제 동체 때 떨어졌으니까 이제 열심히 했대요. 이 강의도 듣고 고급 재무관리도. 근데 이번에 80 몇 점, 87점인가 80점대 중후반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뭐 60점만 받으면 되는데, 뭐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근데 이번에 그 다른 과목이 꽈락이 됐는데 그 총점으로 해가지고 합격이 된 케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관리에서 고득점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험 제도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예전에는 60점 넘으면 그 이상의 뭐 60점 넘은 이 이상의 과목 그 성적들 있잖아요. 뭐 70, 80대면 12, 20점 그게 뭐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응? 어떤 과목에서 좀 고득점을 받으면 평균 점수가 좀 올라가서 딴 과목에서 약간 좀 까락이 되더라도 붙을 수 있다. 이런 그런 케이스가 이제 발생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행히 재무관리에서 그나마 고득점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합격을 한 케이스라 뭐 어쨌든 재무관리 때문에 살았다고 저한테 감사 메일을 보낸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시험 제도는 이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2차 이제 유예 생활 또는 다시 이제 2차 공부를 하시는 재무관리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뭔가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시험에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면 왜 그런 결과를 얻었는가 그 원인 분석을 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안 좋고 그냥 무턱대고 또 다시 뭐 연습서를 1페이지부터 보는 건 안 좋고 내가 왜 떨어졌고 왜 뭐 만약에서 공부 절대량이 부족했는지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 또 연습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든지 뭘 모르고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자기가 스스로 진단하고 판단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번에는 또다시 그런 실수나 오류를 하지 않고 그거를 메꿔서 잘 구멍난 부분을 메꿔가지고 이제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뭐 유예생이라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해가지고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각오로 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이렇게 재무관리에 부분 합격이 많고 그 얘기는 이제 60점 넘은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고 시험은 되게 그렇게 뭐 난이도가 아주 어렵진 않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뭐 또 쉽게 나오진 않았어요. 좀 어느 정도 생각을 요하는 그리고 좀 전형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런 시험에서 내가 60점을 못 받았다, 부분 합격을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이 재무관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2차를 합격할 실력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뭐 언제 붙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2차 시험에 가서 붙을 수 있는 실력을 언제 갖추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실력을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놓으면은 사실은 시험은 언제 가서 받으려도 돼요. 문제는 이제 그 실력을 올려놓지 않고, 어쨌든 좀, 운 좋게 또는 요행수로 어떻게 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바라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은 계속, 그 실력 밑으로만 놀게 되면은 계속 시험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은 멀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1차 수준의 난이도 문제가 이래요. 1차. 그리고 2차 정도 합격하려면 이 정도 난이도가 있어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자기 실력이 맨날 이 밑에 있으면은 이거 뭐 언제 1차 붙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 정도 올려놓으면은 그럼 이제 좀 합격 가능성은 있지만 또 불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요 1차 합격 수준의 이상의 실력, 한 요 정도까지는 올려놔야 1차가 혹시 어렵게 나오더라도 또는 폭탄이 되더라도 물론 뭐 쉽게 나오면 좋지만 넉넉히 우리가 1차를 여유 있게 패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차를 준비하시면서 내가 간당간당 해가지고 이렇게 운 좋게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해서 붙으면 좋은데 이게 안 돼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다음에 이 정도 실력으로 올려놔야 여유 있게 내려오면서 2차를 합격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또 다유가 떴다라는 등 뭐 아니 공부를 이제 좀 나중에 늦게 시작한다는 등 이러면서 좀 게을리하고 여유 부리다가 또 다음 연도에 유예 때도 이런 실력을 가지고 가면 또 역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이렇게 해서도 합격은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의 기회는 마지막 기회니까 요 수준보다 훨씬 높은 실력을 쌓아놓고 이 합격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게 중요하다. 또 예전에는 이게 의미 없는 점수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어떤 과목이 좀 부족했어도 총점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구간의 점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거지만 실력을 이렇게 높여놓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보면은 2차 유예 때도 결국 이렇게 실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그냥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또 과목도 많이 남았다 보니까 뭐 또 1차를 또 다시 봐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또는 뭐 늦게 공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연도 시험이 되게 위험해지는 거죠. 어떤 친구는 오히려 이런 상태로 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더 낮춰가지고, 그지? 이러면 안 되고, 어쨌든 실력을 딱 높여놓는 이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력을 높여놓는 이런 과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코스가 바로 이 고급 재무 관리 연습 이 과정이니까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60점을 못 넘고 떨어진 학생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열적으로 거의 후순위에 밀렸다는 것은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도 안 된다는 거고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기본부터 좀 철저히 구멍난 부분들을 메꾸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에 다시 2차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또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목적 실력을 높이자. 그래야 뭐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편차가 있더라도 여유 있게 내가 내려보면서 합격을 하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력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올해 시험에 60점이 안 되는 건 아직도 실력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 실수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실력을 높이느냐? 뭐 이 과정만 무조건 들으면 되느냐? 물론 뭐 수업을 듣는 건 기본 베이스니까 당연하겠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역시 각각 수험생들의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좀 아무래도 시험 끝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이 준비할 수도 있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개강일을 9월 30일 날로 정했습니다. 9월 30일 날 개강하고 제가 이 유예 강의는 올해 이제 시간표상으로는 이제 65일로 잡혀졌어요. 지난번에 2년 전에 강의를 했을 때는 190강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하루에 3회차씩 하게 되니까 그 정도 이제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표를 보니까 저도 놀랐는데, 요날 개강을 했는데 12월 말 정도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냐면 주말에는 안 하니까. 그런데, 65회 정도 진행이 되는데, 13주죠, 13주. 그렇죠? 네, 13주.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제 뭐, 제가 일정에 따라서 학생들이랑 협의가 되면 나중에 뭐, 하루에 더블헤더 야구 경기처럼 더블헤더 되듯이 뭐, 오후 저녁 수업을 해가지고 좀, 어, 컴팩트하게 해서 약간 좀 늘어지는 그 기간을 좀 줄여볼까, 이런 노력도 좀 해보긴 하려고 합니다. 예, 물론 그거는 이제 또 우리 수강생들, 시강 듣는 학생들이랑 또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시간표상으로는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 일단은 정해집니다. 교재는 고급 재무관리 연습 15판 이번에 신간으로. 그래서 요 제가 지금 책이 이제 책 작업이 거의 끝나고 지금 이제 넘어가기 전 단계인데 마지막 교정 보고 있는데 이번 책은 당연히 뭐 최근 기출 문제, 올해 문제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또 기존의 문제들 중에서 또 좀 추가적인 부분들, 내용들을 좀 덧붙이고 또 해설도 좀 바꾸고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첨삭을 하고 그다음에 좀 약간 요구사항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삽입을 해가지고 좀 다시 재구성을 해가지고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 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제가 아무래도 이 실강 듣는 학생들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왜냐면 사실 매일 이렇게 학원에 와서 저랑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게 뭐 온라인 강의보다는 뭐 쉽진 않겠죠.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차비라도 보존을 하려고 아마 우리 실강 우리 수강생들에게는 특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교재를 증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실강 수강생들에게는 그러면 좀 아무래도 그쵸? 저랑 같이 호흡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와서 저도 같이 고생을 하면서 또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 학원을 바꿔서 이제 바른 생각에 와서 이 고급 재무관리 연습 유예 강의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보통 요게 너무 강의가 길고 또 강의를 하는 저도 힘들고 또 수강생들도 힘들어서 매년 진행하지 못하고 보통 2년에 한 번씩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실강을. 근데 요번에는 제가 좀 정성을 들여서 강의를 좀 친절하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잘 해볼. 물론 뭐 그전에 그렇다고 뭐 개판 쳤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올해는 더더욱 더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소한 3년 정도는 요 강의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3년 그래서 추가로 기출되는 것들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요 강의를 바로 매년 개마다 새로 리버전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한 3년 정도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강이 이제 올해 하고 이제 3년 후에 한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좀 잘 찍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도 좀 준비도 철저히 해가지고, 그쵸? 재무관이라는 게 뭐 사실 뭐 개정되고 뭐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뭐 내년이나 후년에는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만 또 따로 해서 덧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참에 여러분들 올해 수업 듣는 게 있으면은, 와서 같이 저랑, 들어주시면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2차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아마 2차 시험장 동차생에 가서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재무관리는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가 뭐냐 요것만 딱 파악하면은 금방 풀려요. 그 뭐 전형적인 문제들 있죠. 올해 같으면 채권 같은 문제들은 전형적으로 나온 문제니까 뭐 그거는 뭐 기계적으로 이제 풀면 되고 연습도 많이 했던 문제들이고 또 단특에서도 많이 했던 거고 또
현금 흐름 측정하는 문제, 또 할인율 문제 이런 것도 또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도 또 단특이나 지수에서 그것도 뭐 대부분 그대로 나오는데 옵션 같은 문제가 아이디어, 그렇죠? 예, 그 아이디어, 위험 중립 확률에 대한 아이디어만 딱 있으면 금방 풀리는데 그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시간 잡아먹고 고생하는 예,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재무 관리는 똑같이 문제가 과거랑 숫자만 바꿔서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 또 유형도 똑같이 나오진 않고, 물론 뭐 그런 문제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한두 문제 정도 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항상 새로운 신유형,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들이 냅니다. 또 실제로 학생들의 성적을, 예, 즉, 쟤와 나의 성적 차이를 두는 차별화되는 성적 차별이 되는 문제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이에요. 누구는 풀고 누구는 못 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스타일의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본인만의 어떤 순발력과 또 스스로 문제를 해석하고 독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 해법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재무관리는 암기 과목이 아니고 문제풀이 과정을 외워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실전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특히 2차 시험에서는. 그래서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순발력 있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걸쳐서 저랑 같이 이 고급 재무관리 연습 과정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런 사고력과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코스 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거의 다 이 안에서 출제되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들이 가장 중요하고 남은 기간에는 재무 관리를 섭렵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고력을 키우는 거, 내가 스스로 또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부담 없이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제 2차 떨어진 학생은 아주 실력이 여기에 헤매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 좀 올려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요거를 좀 올려놓고 이제 여기 넘어가는 순간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과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실패 없이 반드시 성공을 해서 합격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올해 그 부분 합격 인원수에서도 밝혀졌듯이 재무관리가 뭐 어려운 과목이다, 공부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합격하기는 더 쉬운 과목이에요. 좀만 공부하면은 또 학생들과 쟤와 나의 편차를 넓힐 수도 있는 과목이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전략적인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는 업무 한번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면 다시 미끄러져서 내려오지가 않아요. 비가역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려놓는 게 중요하지. 올려놓으면 오히려 편한 과목이고 또 그 정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외울 것도 없어. 그냥 생각하고 나서 시험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풀고 나오면 그냥 합격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까지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데 올해 이제 좀 안 된 친구들은 아직 그런 수준이 아직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A부터 Z까지 그렇죠? A부터 Z까지. A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 A, B, C. Z는 아주 응용, 심화 문제까지. 그래서 모든 범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 고급 재무 관련 연습 강의에 대한 설명을 유해 집중 강의를 마치고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분들이 또 뭐 물어보는 내용이 있으면은 학원 측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잘 되기를 성투하기를 빌면서 이것으로는 2차 고급 재무관리 연습 강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